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비상사태 암시. (1972년 1월 11일)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작년까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앞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위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두에 북괴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의 국력 격차를 가져온 지난 10년의 전략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괴는 무력 통일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모든 분야에서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목표로 했으므로 5.16 이후 지난 10년간 경제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국력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앞서지만 군사력 부문에서는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대북 우위를 점한 것은 김일성의 선 군사건설 전략과 박정희의 선 경제건설 전략의 대결에서 박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군부 출신인 박 대통령이 군사비 지출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의 우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박 대통령은 충실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주 국방력 건설을 추진하는 데 반해 김일성은 1960년대의 군사력 건설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 건설을 위해 외자를 유치했다가 실패의 부도국가가 되어버린다. 1976년부터는 연간 군사비 지출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게 된다. 이것은 훗날의 이야기고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마주하게 된 1972년의 박정희는 자신을 한강둑에 홀로 선 사람, 즉 한강물이 넘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이에 정초에는 총력 안보, 유비 무한을 신년 휘호로 정하는 등 위기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그런 분위기로 진행됐다. 북괴가 무력 적화 야욕을 벌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국가 보위를 위한 총력 안보 체제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그의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이때 이미 박 대통령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부담이 너무 큰 민주주의 제도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품과 군사를 뺀 효율적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일대 개혁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스며나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의 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의 초점이 경제 건설에 있다고 했다. 국민들이 먹고 입는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건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 건설의 토양 위에서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에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의 철학을 쉽게 정리했다.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따라가는 이 사업은 농촌 어느 부락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 자립, 협동 정신이 왕성한 그런 농촌,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잘하는 마을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국 농촌 마을들끼리 경쟁심을 일으킨 데 있었다. 전에 선거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는 판단에 도달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분 동안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 데서나 버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들을 타이르는 식이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인이 읊은 한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인데 귀래정전 감매화라. 어떤 이른 봄날 야외에 봄 구경을 나갔습니다. 아직도 봄이 이르기 때문에 종일 돌아다녀 보아도 봄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마루턱에 앉아서 젖들 앞을 보니까 담 밑에 매화나무가 한 폭이 있는데
거기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더라. 바로 우리 집 뜰 앞 여기에 봄이 있구나. 이것을 모르고 하루 종일 들과 산을 헤매면서 봄 구경을 다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신사숙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골목에 휴지와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것이 이리저리 날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런 데에서도 간단한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휴지는 어디까지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자는 겁니다. 왜 이것이 애국이 되는가?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면 서울시장은 청소부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은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옛날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의 제1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뒤집으면 그것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애국이라는 소리를 입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애국이란 것이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보름 전에 일어났던 대연각 화재를 예로 들면서 안보도 미리미리 대비했을 때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할 테냐, 이러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그것은 만번 다행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전쟁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왜 전쟁도 안 났는데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준비를 했느냐? 그런 책임을 추궁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날 박 대통령은 한 달 뒤에 중공을 방문하게 될 닉슨 대통령이 작년에 친서를 보내 미중 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하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하한 경우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 없이 우리 이익에 위배되는 여하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천명해 둡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빌어 전에 김대중 후보가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국 보장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안심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혹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괴가 쳐들어오면 내 나라가 뜯어말릴 것 아닌가 할지도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났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두 나라 배후에 있는 미, 소, 중 3대 강국은 앉아서 입씨름만 했습니다. 아마 미국 측은 이것은 북괴가 먼저 전쟁 도발을 한 것이다, 당장 원위치 하라고 말할 겁니다. 소련과 중공은 김일성이 먼저 도발한 것을 뻔히 알지만 김일성이가 먼저 도발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쪽에서는 북괴가 먼저 했다, 저쪽에서는 남한이 먼저 했다. 이렇게 입싸움만 하고 있는 동안에 승부는 결정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미 방위조약이 북괴의 전쟁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지 4대국 보장론 운운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해의 남북 적십자 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신라가 진흥왕 때부터 120년 동안 준비하여 그것도 당의 힘을 빌려 삼국 통일을 했다가 그 당을 내쫓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완수한 사실을 설명한 뒤 이렇게 요약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내실을 키워야 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그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는 광복에 왔을 때 우리의 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멍청해가지고 앉아있느냐. 자기 집에 난 불은 1차적으로 그 집 식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꺼야 한다. 1972년 2월 2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을 그만두게 된 권숙정, 송영대, 정준모, 김윤환 기자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진 대변인이 배석했다.
미국 닉슨의 중공 방문은 목적의 90% 이상이 재선을 위한 것이야. 닉슨의 중공 저자세 외교는 유쾌한 일이 아니야. 우리의 국방력은 거의 완성에 가까운 자주 능력을 갖췄어요. 미국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은 단결해야 할 것 아닌가. 야당 인사라고 하여 책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은 국민의 판단력을 해롭게 하는 것이야. 설령 그런 말을 한 김씨가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모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오. 내가 극력 막는다 해도 그들은 움직였을걸. 김이 청와대 출입 메달을 만들어주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선거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생각이오. 다음 선거는 비상사태 아래서 치르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발언은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와 같은 선거 양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요. 박 대통령은 북괴가 준동하고 국내에서는 김대중 씨가 선동하는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비상사태라도 선포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치를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1972년 4월 3일 박 대통령은 전해 12월에 만들었던 국산 병기 시제품의 시사회를 참관했다. 이날 시사회는 26사단 지구에서 있었다. 대전차 쥐레를 터뜨리는 것을 박 대통령은 쌍안경으로 보고 있었다. 고물 탱크 밑에 파묻어 놓은 지뢰가 터지자 불기둥이 솟았다. 그 순간 내빈석에서 보니 무슨 검은 물체가 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 악 하면서 몸을 움츠렸다. 그 물체는 내빈석을 넘어 멀리 날아가 버렸다. 모두 휴하고 안도하는데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담당 수석비서관 오원철의 발밑으로 탁 하면서 떨어지는 게 있었다. 쇠조각이었다. 오 수석이 박 대통령을 보니 쌍안경으로 폭발 지점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파편이 날아온 것을 모르는지 지뢰란 대단한 것이구만. 포신이 떨어져 나갔어 라고 했다. 유재웅 국방장관은 중지라고 외쳤다. 그러자 박 대통령 가라앉은 목소리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라고 말했다. 시사회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81mm 박격포 쪽으로 가서 포신 윗부분을 몇 번이나 쓰다듬었다. 오 수석이 보니 꼭 귀여운 자식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의 치아는 필요 없다고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1972년 4월 21일 박 대통령은 좌측 흉부 쪽에 근골 타박상을 입었다. 목욕탕에서 타일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다친 것이다. 발표는 산책 중 돌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어 당분간 휴양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간에는 간이 나빠졌다느니 별별 소문이 나돌았다. 1972년 5월 16일 지난번 다친 후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5.16 민족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박 대통령은 기자단과 김정년 비서실장과 김성진, 심용택, 권숙정 비서관 등과 함께 오찬을 들면서 5.16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 해병대를 데리고 한강을 도하하는데 내가 권총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면서 한강 다리 난간에 파여있는 홈을 3개째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따라 나서질 않는 거야. 그래서 총을 한 방 쏘면서 돌격 앞으로 하고 다시 외쳤더니 그때서야 다 따라오더군. 1972년 5월 21일 박 대통령은 고향에 계시는 백시 동의용을 문병하고 거의 밤 10시쯤 되어서 청와대로 돌아왔다.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귀저한 박 대통령은 동의 형님이 병세가 악화되어 식사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수심에 쌓여 있었다.